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뭡니까? 단체 이름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대한민국 장성단 예비역 장성단의 출범을 두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희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76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없애는 통에 제 나이가 지금 15살이 됐습니다. 이 15살이 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축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희극스러운 이런 일입니다. 반대로 또 문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 감사하는 것은 70년을 줄여주는 통에 제가 150살까지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출근에 맞춰서 몇 말씀 인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촛불혁명을 갖다가 프랑스 혁명에 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70년이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70년이 구질서 앙샹브레징이었다고 하는 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혁명을 수행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두고 마크롱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갖다가 짓고 또 가장 숭배한다고 하는 나폴레옹 방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방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비운의 장소를 갖다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득해 얘기하는 것은 근 30년 전에 제가 국회에 설 적에 김영삼 정부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이 통미봉남이고 탈미적북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쓰면서 공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 강화돼 가지고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미봉남 반미적북으로 나아가는 이 정점을 갖다가 지금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과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그 독립 자체가 구질서를 갖다가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우리 역사에 본일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혁명을 선언하고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농경사회를 산업혁명으로 그 틀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군에 계시던 여러분들은 한국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던 대규모의 조직과 그 조직의 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 방법 등등을 제공하시면서 한국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 당시 현대화된 그런 조직을 갖고 운영 기술을 그리고 지식을 가진 집단 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농경사회를, 그야말로 중세적인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는데, 그리고 산업사회로 바꿔서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큰 그리고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혁명 뒤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입니다.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산업화가 이룩되고 난 뒤의 모든 대통령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통일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된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 방향이 지금까지 이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통일을 통한 건국혁명으로서 근대국가의 완성을 갖다가 지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판이었는데 지금 현재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파멸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역통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위치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근대국가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 영토 보존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의 국경인지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조차 애매하게 된 나라에 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작은 나라에 속하는 이 나라가 항상 공격적인 적을 앞두고 그것을 막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에 속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보시다시피 아주 열성적으로 파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동맹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갈 곳은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뿐입니다. 그렇게 살자고 지금까지 왔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이 불명예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인간이 참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훈장, 여러분의 계급장은 쓰레기로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롱거리로 지금 군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나라 국력의 정점에 서는 겁니다.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근대를 이야기를 하자면 사상 철학이 제1단계로 먼저 섭니다. 그 위에 두 번째로 과학이 일어섭니다. 그 과학 후에 기술이 일어섭니다. 네 번째로 경제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위에 마지막으로 서는 것이 군사력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단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철학, 만물시장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 지금 핵발전소니 뭐니 다생 통해 그 과학 인력 전부 다 사장시키기나 양성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 버렸죠. 기술, 전문 기술을 갖다가 양성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하자면 교육제도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물론 사관학교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인 개혁을 해서 현대 수준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면서 이거 세금이 뭐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개념으로 현재 문정부가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 규정을 하지 못합니다. 재정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미 들었었습니다. 사회주의로. 이거는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오는 동안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실험을 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망했어요. 서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동유럽하고 합해서 도저히 혼자서는 일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미국이 소위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셜 플랜 지원 대상에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조그만 나라입니다만은 스위스란드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입니까? 자, 기억이 아무나 합니다만 그 두 나라만 빠졌어요. 원조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이 사람들은 자유스러운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경제가 튼튼했어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갖다 썼던 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샬 플랜이 시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실패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해도 여간 시대착오적이 아닌 이런 경제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립적인 시민사회, 자율적인 개인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합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관료의 지배, 국가 권력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노조가 지금 권력기관화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발버둥을 갖다가 치도 이런 상태로는 경제를 혹은 생산력을 신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현역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현역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군 출신 여러분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해야 될 일을 부득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대의 현안은 북한 핵의 문제인데 그 핵을 만약에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방어수단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갖다가 70년 동안 전쟁 상태가 연속되어 온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자면 북한에 대한 체제 파괴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어버리면 핵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그 목적을 위해서 국민 정체가 합심해서 매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또 문제가 있죠. 물론 북의 체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결속된 군과 같은 결속된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미국이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고 해봤지만 막상 당사자인 이 나라에서는 이 문제조차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저도 포함된다면 해야 되는 것은 국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레지스탕스입니다. 일부러 제가 프랑스 어인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썼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